모든 면이 다각형이고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입체도형. 자, 맨 위하고 맨 아래하고 똑같이 생겨서 평행하면서 합동이죠. 그쵸? 맞습니다. 나는 위하고 밑하고 다르게 생겼죠. 다도 마찬가지고요. 곡선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곡선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마도 위하고 밑이 다르게 생겼죠. 자, 바는 위하고 아래가 똑같고 평행하죠. 가하고 바가 답이 됩니다. 2번, 이래서 찾은 입체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3번, 내 말에 안 맞는 말을 써놓으시오. 각기둥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은 밑면이고, 자, 맨 위, 맨 아래 둘 다 밑면이라고 합니다. 두 밑면과 만나는 면, 이 옆면이죠. 그쵸? 옆면이라고 합니다. 4번, 각기둥에서 밑면을 모두 찾아 색칠해 보시오. 위아래 색칠해 주면 되죠. 옛날에는 윗면, 밑면이었는데 위, 밑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둘 다 밑면입니다. 이걸 뒤집어도 똑같죠. 그쵸? 자, 내 말에 안 맞는 수를 써놓으시오.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3개입니다. 그쵸? 3개죠. 위에 이 형태를 보면 이게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면 옆면이 3개 나옵니다. 사각형이면 4개 나오고요. 6번, 각기둥을 보고 네모에 알맞는 말을 써 놓으시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죠. 그쵸? 삼각형이므로 각기둥의 이름은 삼각기둥입니다. 7번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죠. 그쵸? 각기둥의 이름은 사각기둥입니다. 8번, 보기에서 알맞는 말을 골라 써놓으시오. 여기서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하죠. 그쵸? 자, 여기 이 위죠. 이 위, 밑면이라고 하죠. 그쵸? 이거는 형태를 옆으로 얘를 쓰러뜨린 거죠. 그쵸? 이런 경우 잘 해야 됩니다. 이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는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쵸?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서리라고 하죠. 그쵸? 모서리. 그리고 여기 옆에는 얘는 옆면이죠. 그쵸? 옆면입니다.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위에 그림을 접었을 때 밑면의 모양은 요 아래 거 두 개를 보면 되죠. 그쵸? 사각형입니다. 11번, 위에 그림을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은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이 되는 겁니다. 12번, 전개도를 접었을 때 밑면이 될 수 있는 면을 모두 찾아 색칠해 보시오. 얘를 접어보면 결국은 이 밑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밑면을 접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기둥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밑면은 요 두 개가 되겠죠. 이 두 개 색칠해주면 답이 됩니다. 자, 12에서 색칠한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위에 전개도를 접으면 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답이 됩니다. 전개도를 바르게 그린 것의 동그라미. 지금 옆면이 쭉 펼쳤다고 생각을 하면, 전개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삼각형이니까 3개로 나눠지죠. 그쵸? 그러면은, 2, 3, 3, 얘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쪽으로 해도 되고, 여하튼, 3, 3, 2,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3, 2, 3. 자,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3이고, 3, 2,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여기는 3, 3, 3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안 맞죠. 그래서 왼쪽 게 답이 됩니다. 16번.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하시오. 위아래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죠. 여기도 2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3이니까 그 다음 2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2가 이쪽하고 똑같이 2로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3이 나와야 됩니다. 3, 2 이런 순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3칸 3칸에서 전개도 안은 점선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 2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안에는 점선이고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17번 육각기둥의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를 완성하시오. 겨냥도라는 게 이렇게 표현된 게 겨냥도죠. 여기는 실선, 자,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 자, 전개도는 지금 육각형이니까 육각기둥이죠. 그러니까 6개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2개가 더 펼쳐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고 여기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면 이 속은 다 점선이니까 맞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기호를 쓰시오. 자, 곡선은 안 되죠. 그렇죠? 다 다각형이어야 되죠. 자, 맞습니다. 이 밑면을 봐야 되죠. 밑면하고 여 밑에가 합동해야 되죠. 정확히 평행하면서 합동해야 되죠. 다도 맞고요. 라 아니고 마 맞고요. 바도 틀렸고요. 답은 나다마 이렇게 답이 됩니다. 2번 각기둥 모양의 물건은 얘는 입체도형이 아니죠. 그렇죠? 주사위 맞고요. 곡선은 안 되고요. 얘는 얘를 눕혀보면 뭐 이런 식의 각기둥이죠. 그렇죠? 각기둥 밑하고 위하고 같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위하고 밑하고 다르죠. 틀렸죠. 그래서 3개가 답이 됩니다. 자, 겨냥도를 완성하시오. 겨냥도는 이 겉에는 눈에 보이는 건 실선, 눈에 안 보이는 건 점선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점선. 자, 여기 보이는 부분은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점선으로 여기 표현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5번 각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읍 서로 평행한 두 면은 밑면이죠. 그렇죠? 밑면이라고 하죠. 밑면은 모두 사각형이 아니라 몇 각형인지 모르죠. 그렇죠? 삼각형부터 사각형, 백각형도 되고 청각형도 되고 그러죠. 틀렸습니다. 입체도입니다. 입체도 맞죠? 서로 평행한 두 면 밑면이 합동이죠. 그렇죠?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6번 각기둥이 아닌 도형 가는 아니죠. 나는 맞고요. 그래서 가가 되죠.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기둥은 두 가지로 쓸 수도 있는데 곡선은 각기둥이 아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정확히 하면 각기둥은 모든 면이 다각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각기둥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그림처럼 별로 이렇게 이쁘게 안 줘요. 원래대로 하면은 얘를 세워서 뭐 이런 식으로 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얘를 눕혔죠. 그렇죠? 자, 기읍 밑면은 여기랑 여기가 밑면이 되는 거예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삼각형이죠. 그렇죠? 8번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옆면 얘기하는 옆면은 사각형 모양이죠. 그렇죠? 정확히 하면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거 써줘도 됩니다. 10번 각기둥에 대해서 잘못 말한 사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야. 맞죠? 옆면은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영이 민면은 두 개, 민면 두 개 맞죠, 그쵸? 맞습니다. 정민이 민면과 옆면은 서로 평행하지 않고 사실 뭐 아무거나 일단 그려보면 이 옆면하고 이 밑면하고 이 옆하고는 수직입니다. 직각이죠, 그쵸? 정민이가 틀렸습니다. 바르게 붙이면 틀린 사람은 정민이고,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으로 만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미는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 맞는 얘기죠. 두 밑면의 모양은 다각형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답이 됩니다. 11번 각기둥에서 색칠한 면이 한 밑면일 때, 자, 여기가 밑면이래요. 색칠된 게. 옆면이 아닌 면. 옆면은 이 둘레가 되는 거죠. 저쪽 둘레가 되는 거죠. 여기도 밑면이죠. 여기는 밑면이니까 요 가운데 면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가운데 이렇게 쭉 둘레에 4개의 면이 있죠, 그렇죠? 4개의 면. 그럼 옆면이 아닌 면은 아마 이쪽 면을 써줬겠죠, 그렇죠? 즉 디귿, 리을, 시계의 반대 방향이니까 리을, 디귿, 리을,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여기 보면 리을, 디귿, 시읒, 이응, 디귿, 시은, 이응, 리을,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아니죠. 얘는 밑면이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오른쪽 각기둥의 밑면의 수는 무조건 두 개죠, 그렇죠? 위 아래 두 개죠. 옆면의 수는 이게 몇 각형인지 보면 되죠. 몇 각형인지 셀 때는 항상 이 모서리로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그렇죠? 모서리도 세도 되고 꼭지점으로도 하는 게 더 편하죠. 꼭지점 수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죠, 그렇죠? 팔각형이니까 옆면이 8개 나옵니다, 그렇죠? 옆면의 수는 8개, 밑면은 2개, 옆면은 8개 이렇게 됩니다. 차이니까 8 빼기 2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는 6개가 답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걸 이렇게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이 여기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기둥이 됩니다. 요거는 꼭지점의 수를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기둥입니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15번 밑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각기둥의 이름.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렇죠? 사각기둥 답이 됩니다. 자, 각기둥을 차라리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도 눕혀있는 한 거죠, 그렇죠? 눕혀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눕혔죠, 그렇죠? 그래서 밑면은 요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밑면이 삼각형이므로 삼각기둥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나는 밑면 두 개가 합동이 아니죠, 그렇죠? 각기둥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17번 밑면의 모양과 옆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이름을 쓰시오. 밑면 이렇게 꼭지점 개수 세면 되죠. 넷, 다, 여섯. 육각기둥이죠, 그렇죠? 옆면은 항상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죠. 18번 한 밑면의 변이 한 밑면의 변이 9개예요. 그렇죠? 변이 9개면 꼭지점도 9개예요. 꼭지점도 9개. 각기둥의 이름. 그러니까 구각형인 거예요. 꼭지점에서 각을 이루죠. 그렇죠? 항상 꼭지점에서 이렇게 각을 이루게 되죠. 꼭지점 개수랑 개수가 다 같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구각기둥이 됩니다. 19번 밑면의 모양과 옆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 자, 옆면은 항상 사각형이죠. 그렇죠? 사각형이니까 밑면하고 옆면이 모양이 같다 그랬으니까 사각기둥이 됩니다. 20번 육각기둥을 오른쪽과 같이 육각기둥이에요. 그렇죠? 색칠한 면을 따라 잘랐습니다. 색칠한 면을 따라 잘랐어요. 지금 색칠한 면이 되게 얇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른 거네요.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럴 때 생기는 두 각기둥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자르면 이쪽은 밑면이 오각형이 되죠. 그렇죠? 이쪽은 오각형이 되고 이쪽은 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각기둥의 이름은 오각기둥하고 삼각기둥 이렇게 답이 됩니다. 밑면의 모양만 찾으면 돼요. 밑면 모양만 찾으면 됩니다. 21번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서리를 모두 찾아 쓰시오.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 기흥 니은이죠. 그래서 모서리가 위에 4개, 여기 똑바로 쓴 옆에 또 4개가 있죠. 그쵸? 옆에 4개가 이렇게 있죠. 위에 4개가 이렇게 있고 밑에도 똑같이 4개가 있죠. 그쵸? 그래서 총 4 곱하기 3 12개를 써주면 됩니다. 항상 모서리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모서리 기은 니은, 모서리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나 디귿 니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12개를 써주면 됩니다. 학생들이 해보세요. 12개 써줘보세요. 꼭지점은 모두 몇 개냐? 위에 4개 있죠. 그쵸? 위에 4개 있고 아래에 4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란 말을 써야지. 그냥 점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꼭지점이라고 세 글자를 안 쓰고 그냥 점 기읍, 점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를 써주면 됩니다.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23번 오각기둥의 겨냥도에 여기 겨냥도가 있죠.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뒤에도 있죠. 그쵸? 자, 오각기둥인데 이거 숫자로 쓸게요. 오각기둥 이렇게 있으면 위 5개, 옆에도 5개, 아래도 5개. 그쵸? 그러니까 계속 다 5개니까 5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곱하기 3이 돼요. 모서리 개수는. 그래서 15개가 되고요. 꼭지점은 빨간색. 꼭지점의 수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소리. 꼭지점의 수는 5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각기둥이니까 이 5자를 사용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뭐 십각기둥이면 여기가 10으로 바뀌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죠. 모서리 15개, 꼭지점 10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24. 각기둥의 색칠한 면이 한 밑면이 있대. 여기가 밑면이죠. 그쵸? 밑면이 2개 있죠. 여기도 밑면, 여기도 밑면이죠. 각기둥의 높이를 잴 수 있는 모서리. 높이는 밑면과 밑면 사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쵸? 모서리를 모두 찾아 쓰시오. 그러니까 높이가 되는 게 이렇게 돼.
의자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얘가 의자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네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니까 모서리, 뭐 니은 비읍, 모서리, 디귿시읒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각기둥의 높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눕힌 거죠. 그쵸? 눕힌 거죠. 그래서 높이는 여기가 밑면이죠. 그쵸? 여기가 밑면입니다. 이쪽도 밑면이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6이. 그래서 답은 6cm가 답이 됩니다. 26번 각기둥의 밑면이 정오각형이에요. 오각기둥이죠. 그쵸?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일단 모서리가 몇 개인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각형이면 이 오자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위, 옆, 밑 위, 옆, 밑 해가지고 3개가 생기기 때문에 15개가 되죠. 그쵸? 근데 위는 3이니까 3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는 옆에는 7 곱하기 5 밑에도 또 똑같이 3 곱하기 5죠. 그래서 15 더하기 35 더하기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0, 65가 센티미터 써주고 65cm가 답이 됩니다. 하시오. 자, 변의 수 이게 삼각기둥이죠. 그쵸? 삼각기둥. 얘는 사각기둥. 얘는 오각기둥.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다음 꼭지점의 수는 항상 곱하기 2가 됩니다. 이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면의 수는 옆면이 3개죠. 그쵸? 옆면이 3개고 위아래 밑면 2개를 플러스 해주면 돼요. 즉 플러스 이 밑면 2개를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 모서리 수도 이 숫자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위, 옆, 아래 이렇게 해서 3세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28번 이렇기 때문에 규칙이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한 밑면의 변의 수도 되고 한 밑면의 꼭지점 수도 돼요. 중요한 거는 밑면의 모양, 삼각형이면 이 3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 하면 이 3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 하여튼 여기서는 한 밑면의 변의 수로 나타냈고요. 꼭지점은 곱하기 2. 꼭지점은 맨 위하고 맨 아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면의 수도 위하고 아래가 2개가 플러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면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개가 더해진다. 모서리의 수. 모서리 수는 위, 옆, 아래 다 모서리가 생기죠.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됩니다. 29번 옳은 문장엔 동그라미, 틀린 문장은 X. 십각기둥의 면은 20개입니다. 자, 십각기둥이면 10이죠. 10에다가 면은 밑면 2개 더해주는 거죠. 그쵸? 밑면 2개. 그래서 12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틀렸죠. 20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사각기둥이죠.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3이죠. 그쵸? 사각기둥의 한 밑면의 변의 수. 자, 한 밑면이면 사각기둥은 4죠. 그쵸? 여기 3배입니다. 3배 맞죠? 곱하기 3이니까. 맞습니다. 30번 빈칸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시오. 칠각기둥 7이죠. 고각기둥은
9자를 사용하죠. 꼭지점은 7 곱하기 2, 면의 수는 7 플러스 2, 모서리 수 7 곱하기 3, 구각기둥이면 9 곱하기 2, 면의 수는 9 플러스 2, 모서리 수는 9 곱하기 3. 이런 거 헷갈리면 제일 쉬운 거 자기가 잘 그리는 거 하나 해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삼각기둥이니까 3이죠. 그쵸? 3에다가 모서리는 꼭지점부터 할게요. 꼭지점은 위에 3개, 밑에 3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면은 옆면이 무조건 3개가 되고요. 밑면 2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2가 되고요. 모서리는 위 3개, 옆에 옆 3개, 위, 옆, 밑 3개니까 셋에 쓰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항상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를 그려놓고. 그래서 이게 사각기둥이면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면 됩니다. 이게 백각기둥이라도 여기가 다 바뀌어지면 다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사용을 하세요. 31번. 자, 각기둥 또 눕혀있죠. 그쵸? 꼭지점 수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기둥이죠. 팔각기둥. 그러면 모서리의 수는 8 곱하기 3. 꼭지점의 수는 8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과 니은의 차이죠. 그쵸? 3, 8이 24, 8이 16. 차이니까 8이 되죠. 그쵸? 빼면은 8이 됩니다. 32번. 밑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오각 5개죠. 그쵸? 오각기둥이니까 5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각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 수의 합이에요. 꼭지점은 5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면은 5 플러스 2, 위, 아래, 밑면 2개 더해주는 거니까 7이 되고요. 모서리는 5 곱하기 3, 15. 그래서 다 합친 거니까 합치면 17 플러스 15, 32가 되죠. 그쵸? 그래서 32개, 모서리 합은 몇 개인지 32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33번. 면이 8개래요. 면이 8개면 몇 각형이냐, 그러니까 몇 각 기둥이냐, 플러스 2, 밑면 2개가 더해져서 면이 8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6각 기둥이 되는 거죠. 그쵸? 6각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4번. 각 기둥의 이름이 다른 하나. 꼭지점이 10개예요. 꼭지점은 몇 각 기둥이냐,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죠. 그쵸? 그게 10이니까 네모는 5가 되죠. 그쵸? 그래서 5각 기둥이에요. 모서리가 27이에요. 모서리 개수는 또 네모 곱하기 3이 되죠. 그쵸? 그게 27이니까 3, 9, 27이니까 9죠. 그쵸? 그럼 9각 기둥이 되는 거죠. 면이 11개예요. 면이 11개면 면은 또 네모에다 플러스 2에서 11이 되니까 네모는 9가 되죠. 그쵸? 9각 기둥이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답은 기역이 답이 됩니다. 모서리가 9개인 각기둥 가와 모서리가 9개요. 모서리는 몇 각기둥인지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3이죠. 얘가 9니까 삼각기둥이 되네요. 그쵸? 각기둥 가와 삼각기둥이죠. 모서리가 21개래요. 또 곱하기 3 해서 21 되니까 3, 7에 21, 7이 되네요. 그럼 7각기둥이에요. 각기둥 나가 있습니다. 두 각기둥 가와 나의 한 밑면의 변의수, 한 밑면이면 밑면의 변의수가 여기는 삼각기둥은 3개, 7각기둥은 7개. 그냥 숫자 사용을 하면 됩니다. 7 빼기 3 해서 4죠. 4개가 답이 됩니다. 36번. 꼭지점이 8개인 각기둥. 꼭지점이 8개니까 이 꼭지점은 몇 각기둥이냐?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죠. 그쵸? 그게 8이니까 4각기둥이 되네요. 그쵸? 4각기둥의 면은 몇 개냐? 4각기둥의 면은 플러스 2 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6개가 답이 됩니다. 수와 꼭지점 수의 합이
45개인 각 기둥의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시오. 한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모서리는 한 밑면의 변의 수를 네모라고 하면 곱하기 3이죠. 그쵸? 플러스 꼭지점 수는 또 네모 곱하기 2가 되죠. 그쵸? 그러면 곱하기는 네모를 더해주는 거죠. 그쵸? 3번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2는 2번 더해주는 거니까 총 5번이죠. 그쵸? 네모 곱하기 5가 45가 된 거죠. 그쵸? 5, 9, 45니까 네모는 9가 되죠. 그쵸? 그래서 변의 수는 9개 이렇게 됩니다. 각 기둥의 이름은 국악 기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